여러분 0.5평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나요? 성인 한 명이 누워서 겨우 팔다리를 뻗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화장실 하나 크기보다도 작죠?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에서는 수십만 명이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세로 100만 원 가까이 내면서요. 사람들은 이 집을 관아파트 커핀 홈스 혹은 닭장집 케이지 홈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실제로 관이나 닭장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나무 상자 같은 공간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미친 집값을 가진 홍콩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홍콩 사람들은 화장실보다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미친 집값을 만든 홍콩 정부의 토지 정책과 부동산 시스템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계 최악의 주거 환경, 홍콩 닭장집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홍콩 침사추의 한 건물 3층. 겉에서 보면 평범한 낡은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원래 60평짜리 아파트 한 채였을 공간이 철망으로 120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칸의 크기는 0.5평에서 1평 정도입니다. 한 칸 안에는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옷은 침대 밑 서랍에 넣고 밥은 공용 복도에서 먹습니다. 화장실은 120명이 함께 쓰는 공용이고요. 이곳에 사는 57세 황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처음엔 잠깐만 있다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평생 여기서 살 것 같아요. 그가 매달 내는 월세는 80만 원입니다. 0.5평에 월세 80만 원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까요? 계산해보면 평당 월세가 160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최고급 아파트 평당 월세가 20만 원 정도인데 홍콩 닭장집은 그것의 10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집이 홍콩에 20만 채 이상 있다는 겁니다. 홍콩 인구 750만 명 중 약 100만 명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전체 인구의 13%가 닭장집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홍콩 사람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전혀 아닙니다. 홍콩의 1인당 GDP는 5만 달러로 세계 20위권입니다. 한국보다도 높아요. 평균 월급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집값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그것도 30평짜리 아파트 기준이에요.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인데 홍콩 평균 아파트가 그것보다 비쌉니다. 그러니 월급 500만 원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월급 500만 원을 전부 저축해도 1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25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밥도 안 먹고 집도 안 사고 교통비도 안 쓰고 모았을 때죠. 현실적으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닭장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해봅시다. 왜 홍콩 집값은 이렇게 미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홍콩의 면적은 서울의 1.8배 정도인 1000km²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750만 명으로 서울과 비슷하죠. 문제는 홍콩 땅의 75%가 산과 보호구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전체의 25%, 즉 276km일 뿐입니다.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땅에 75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m당 7만 명이 살아요. 서울이 km/당 1만 6천 명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토지 부족만으로는 이 미친 집값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홍콩 정부의 토지 정책입니다. 홍콩의 모든 토지는 정부 소유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50년이나 99년 동안 임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매년 땅을 조금씩만 시장에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홍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소득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최고 세율이 17%에 불과해요. 한국은 45%, 미국은 37%인데 홍콩은 17%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없고 법인세도 낮습니다. 그럼 홍콩 정부는 어디서 돈을 벌까요?
바로 토지 매각에서입니다. 홍콩 정부 세수의 30% 이상이 토지 관련 수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땅값을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공급을 제한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이를 경제학에서는 인위적 희소성 창출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회사가 다이아몬드를 창고에 쌓아두고 조금씩만 파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홍콩 정부도 땅을 창고에 쌓아두고 조금씩만 파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입니다. 홍콩은 세금이 낮고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이 홍콩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특히 중국 본토의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자본 통제가 심하지만 홍콩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돈을 빼돌리는 통로로 홍콩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홍콩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홍콩의 주택 구매 능력 지수는 세계 최악입니다. PL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Price to Income Ratio, 집값 대비 소득 비율이죠. 연봉의 몇 배로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PIL이 아수이하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PIL은 약 15입니다. 이것도 높은 편이죠. 그런데 홍콩의 PIL은 얼마일까요? 무려 23입니다. 연봉의 23배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6천 1천만 원이라면 집값이 13억 8천만 원인 거죠. 그것도 전혀 안 쓰고 모았을 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평생 모아도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홍콩의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도 0.7명대로 비슷하죠. 우연이 아닙니다. 집값이 미친 나라는 출산율도 낮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콩의 닭장집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평균 1평이었는데 2020년에는 0.5평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나노플랫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크기가 0.3평입니다. 성인이 누우면 발이 벽에 닿는 크기예요. 이런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0.3평짜리 나노플랫이 1억 5천만 원에 팔립니다. 평당 5억 원인 거죠.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화장실보다 작은 공간이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대한민국도 홍콩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홍콩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첫째, 토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등으로 서울 주변 땅의 개발이 막혀 있어요. 둘째, 집값 상승이 정부 수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 취득세, 양도세 같은 세금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정부도 집값이 오르는 걸 은근히 원합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강남 아파트를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서울도 홍콩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PIL은 이미 15입니다. 홍콩의 23보다는 낮지만 적정 수준인 5보다는 3배나 높죠.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세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비쌀 겁니다.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평생 집을 못 살 수 있어요. 둘째, 대안을 찾으세요. 꼭 서울 강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GTX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경기도 지역도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홍콩의 닭장집은 정부 정책이 만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닭장집에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홍콩의 닭장집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최악의 주거 환경, 홍콩 닭장집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0.5평에 월세 100만 원이라는 미친 현실. 이것은 토지 부족, 정부의 토지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만든 괴물입니다. 홍콩 정부는 세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립니다.
그 결과 홍콩 청년들은 평생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PIR23이라는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길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PIR은 이미 15입니다. 토지 공급은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에도 닭장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원룸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요. 10년 전에는 10평짜리 원룸이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5평짜리도 많습니다. 홍콩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집값을 올려서 정부 수입을 늘리는 정책은 결국 국민을 닭장에 가둡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토지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0.5평 닭장집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것도 월세 100만 원씩 내면서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이 홍콩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비서실과 함께 세계 부동산의 명암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홍콩의 닭장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땅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국민이 닭장에 갇힙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장이 아니라 집에서요. 부동산 비서실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0.5평 닭장집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요. 이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닭장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홍콩의 비극을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비서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